네,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미래 생활을 알게 해주는 통계 자료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향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퀴즈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7점? 4점? 자, 이거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맨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부 내용부터 보실게요. 자,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한 거냐면은 집안일부터 이야기 상대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자,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33%가 나왔습니다. 2009년에 31.8%에 비해서는 소폭 올랐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1인 가구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율로 늘어났잖아요. 가족들은 쭉 줄어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도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자, 통계청의 2023 1인 가구 통계 자료를 보시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관계 만족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만족이 전체 가구나 1인 가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보통에서는 1인 가구가 더 높게 나오고 불만족도 살짝 높은 정도이다. 그래서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인간관계 만족도는 큰 영향이 없고,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관계적 고립으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고립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고립도가 제일 높았을까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중에서 고립도가 더 높은 쪽은 어느 성별일까요? 자, 통계자료 신기하더라고요. 여성보다 남성이 고립도가 일단 높습니다. 아니, 남성은 그렇게 의리, 친구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고립도는 높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의아했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거의 뭐 20%까지 15%가량 높다라고 이렇게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1인 가구 독거 노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독과 고립 해결이 미래 사회의 정말 큰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미 산업이라든지 생활 스포츠 이런 게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영국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죠. 고독과의 전쟁, 영국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던 게 벌써 2018년이고요. 일본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냐? 일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2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고독사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고독이라든지 고립, 외로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퀴즈입니다. 대인 신뢰도는 상승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사람에 대해서 매우 믿을 수 있다,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한 비율을 합친 거거든요. 이건 다 예상하시겠지만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신뢰도가 72.2%였는데 2022년에는 54.6%로 꽤나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코로나 때 절벽급으로 하락을 했고 끝나도 지금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 응답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점점 사람을 못 믿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사회에서 참여율이 그렇게 높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참여율을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청소년 때 27.2% 학교에서도 보내고 뭐 그랬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게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연대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이게 건강 파트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비만율은 예상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끈 동인은 무엇인가?
여성은 오히려 2001년에 비해서 비만율이 줄었습니다. 근데 남성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2001년과 비교했을 때 16%, 15%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공공 샤워실 같은 데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다들 배들이 뻘떡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흥미롭게 본 돌아다니는 인터넷 짤, 밈이 이런 거거든요. 40대 직장인 평균 몸매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진짜로 현실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30, 40대가 이런 몸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이어트 시장 역시도 남성들 위주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번엔 경제 쪽으로 올게요. 고용률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자, 예상하시기로는 줄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00년에 58.5%에서 2023년 62.6%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끈 성별은 누구냐면 남성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2000년에 47%에서 2023년 54.1%로 10%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요렇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지냐면은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결혼, 출산, 양육, 복지제도,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더욱더 향상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퀴즈예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00년에 비해서 전체 퍼센테이지가 꽤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은 11.2%인데 현재 여성은 26.1%로 2배 이상 높다라는 점. 자, 이 임금 차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구 순자산은 그렇다면 증가하고 있는가?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특히나 2022년 정점을 찍고 지금은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2022년 대비 왜 떨어졌냐? 통계청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근로소득 증가보다도 자산의 증가가 높은 사회에서 아주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입니다. 일자리 만족도는 좋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만족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자, 통계청 결과를 보니까 2009년에 26.6%에서 2023년 35.1%로 거의 10%가량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이게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한 비율을 합친 건데 제 생각보다는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자, 연령대별로 봤을 때 누가 긍정적인 비율이 제일 높았냐면은 누구였을까요? 연령대로 20대가 의외로 제일 많아요. 아니, 사회초년생에 그렇게 봉급도 많지 않은데 37.5%로 제일 많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만 일단 20대가 제일 높았다. 그 다음이 40대였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잘 보고 있는 채널이 캐치TV에서 연봉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다니는 콘텐츠인데요. 이 선유도 편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사람들 인터뷰에서 직업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게 응답이 나온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급여는 아쉽지만 그래도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는 대답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뭐가 만족스럽냐?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가 야근도 줄어들고 조직 문화 개선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직종별로 만족도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전문관리와 사무직은 47, 41 정도 되는데 사무 판매는 30% 정도, 기능 노무는 25% 정도로 뭐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직 전문관리 쪽에 일자리 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인가?
이쪽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인 거죠. 특히나 요즘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컴퓨터 사무직 4년제 학위 이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셨던 기능 노무직은 만족도가 제일 낮기는 한데 AI의 영향은 일단 제일 덜 받기는 한다. 물론 자동화라든지 로봇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AI가 또 어떠한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자, 결과를 공개하자면은 6.5점이 나왔습니다. 자, 만족도가요, 조금씩 계속 향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 예상 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요즘 들리는 게 다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는 나름 해석해보기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드디어 우리 사회가 너무 높은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만족감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저성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전에 흥미롭게 읽은 관점의 책이 뭐냐면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고, 일본이 이제 어려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없잖아요. 더 좋아질 것이란 희망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에 더욱더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도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이 낫다, 이런 만족감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비공식적으로 제 뇌피셜로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소득별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제일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500만 원 이상의 구간이었고요. 이들이 6.6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100만 원 미만으로 왔을 때가 6.0으로 차이가 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흥미로운 점은 2021년과 2022년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저소득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0.5, 0.4 증가로 증가폭이 다른 집단들보다도 높아졌다. 자, 오늘 이렇게 국민 삶의 질 2023년 보고서를 보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통계 결과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개인주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도 상승폭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더라. 자, 그런데 가장 심한 고립도를 지금 고령자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중고령 사회에서는 고립 방지, 고독 방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미래의 주요 미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큰 폭으로 대인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됐었고요. 실제로 요즘도 사람들 안 믿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난이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교육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보다도 저임금 비율이 2배 이상 높더라.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출산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뭐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처우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OECD 가입국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라든지 삶의 만족도가 의외로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에도 계속 높아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자, 제가 약 1년 전쯤에 이런 질문을 구독자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미래 세상이 기대되시나요? 걱정되시나요?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은 기대된다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되냐 걱정되냐? 그랬을 때는 완전히 그 수치가 걱정된다로 다 쏠리게 됩니다. 자, 기대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자, 우려된다라는 입장은 출산율과 고령화, 그리고 환경 문제, 식량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꼽아 주셨어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층이 탄탄해가지고 살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령자가 이렇게 많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 이때도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부양 부담이 제일 OECD 가입국 중에서 높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고, 또 역시나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질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들은 이제 댓글창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